오늘은요, 지구의 크기 측정입니다. 지구의 크기 측정. 지난 시간에 이제 지구의 모양이 이제 둥근데요. 그 모양이 둥근 증거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 이제 크기를 측정을 할 건데요. 영상 강의의 가장 큰 단점 아시죠? 그냥 멍하니 보는 거예요. 멍하니 보지 말고요. 이왕 하는 거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좀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구의 크기 측정 파트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다 올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모두 다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구의 크기 측정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요, 바로 지구의 크기를요, 과학적으로 최초로 측정한 사람이에요. 누구냐? 이 사람 이름부터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 시대의 사람인데요. 우리 그리스 시대의 사람 이러면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뭐 여러 사람들 나오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답으로요.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과학적으로 최초로 측정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다른 것들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 이 사람부터 일단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측정했느냐? 측정한 방법을 알기 전에요, 이 사람이 측정하기 위해서 가정을 했어요. 아마 이럴 거야,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할 거야 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가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구는 완전한 구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스 시대에 지금 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태양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요. 이유는요, 너무 멀기 때문에 평행하게 들어온다는 건데, 요거는요, 지구가 둥근 증거할 때요, 뭐 있었죠? 북극성의 고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북극성의 고도. 이거 얘기할 때 북극성도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것과 똑같은 가정 두 가지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측정을 했냐면요, 지구가 둥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장소가 어디냐면요, 시에네라는 곳입니다. 시에네. 근데 이 시에네라는 곳에 이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물이 이제 보통 이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우물이 밑으로 이렇게 있죠. 이는 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하진 날, 그러니까 한여름이죠. 여름 중에서도 제일 더운 여름이라고 하는 하진 날입니다. 하진 날 정오 낮 12시가 되니까요, 태양이 이렇게 떴는데 우물에 그림자가 없이 환하게 비치더래. 그 얘기는요, 태양빛이 수직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림자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요, 우물에 이렇게 우물이 있으면요, 그림자가 생기더래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더랍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다? 태양이 똑같은 시간인데도 정면에 있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지구를 그려볼게요. 이 사람이요, 지구가 둥글다고 가정을 했고요, 태양빛은요,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나무 막대기를 하나 세웁니다. 여기가 지금 시에네라는 곳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수직으로 딱 세웁니다. 그러면 태양빛이 오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요, 역시나 막대기를 똑바로 세웁니다. 똑바로 세운다는 얘기는요, 지금 이렇게 세웠을 거예요. 수직요. 그러면요, 태양빛이 평행하게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가 생길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둥그니까, 자, 이 지점을 갖다가 막대기를 이은 점을 이렇게 연장을 하면요, 여기가 뭐가 나올까요? 지구의 중심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 각도를 알고, 그리고 무엇을 알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면 나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을 거야. 왜요? 360, 지금 이 정도 각도죠. 세타일 각도의 거리가 L이라면 360도, 지구는 한 바퀴가 360도니까 360도라면
전체 지구의 둘레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똑똑하죠, 이 사람이요. 이걸 그리스 시대에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 하냐면요. 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걷습니다. 정말 뚜벅뚜벅 걸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 당시 이제 거리 단위는요, 킬로미터가 아니고 스타디온이라는 거리인데요. 일단은요,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대략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두 지점이요, 925km 정도 됩니다. 925km. 정말 멀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각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거죠. 땅을 팔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태양빛이 뭐 하니까요? 평행하니까, 태양빛이 평행하니까, 막대기를 이렇게 세우면요,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어떻게 되죠? 억각으로 같더라 이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 사람. 그래서 이 각도가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 막대기의 끝과 그림자의 끝을 연결한 이 각도를 대신해서 측정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각도를 측정하니까 몇 도가 나오냐? 7.2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측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7.2도일 때 925km니까 그때는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360도라면 지구의 둘레는 얼마일 것인가? 비례식이죠. 어떻게 해요? 360 곱하기 925는 7.2 곱하기 L 7.1에 되겠네요. 대략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46,250 정도 나옵니다. 킬로미터. 현재 지구의 둘레는 약 얼마라고 얘기하냐면요, 약 4만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많이 차이 나는데요. 그리스 시대에 측정했는데요, 6,000km 밖에 오차가 없었더라 이거예요. 정말 과학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건요,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이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방식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요, 이 방식을 응용한 문제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응용 문제로 가볼게요. 첫 번째 응용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각도와 거리를 주겠죠. 각도와 거리를 주는데요, 지구본을 이용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도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실제 측정이 가능할 테니까요, 지구본을 내두고요, 전구의 빛을 쏘았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도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정말 황당합니다. 지금 이 사람 방식으로 하면은 그림자가 하나는 생겨야 되고요, 막대기에 하나는 생기면 안 되죠. 그런데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요? 자, 태양빛이 옵니다. 오고 있어요. 그런데 막대기가요, 하나는 여기 있고요, 하나는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그림자가 생길 거고요, 여기도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이때 자, 어떻게 할까요? 이 각도를 지금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거리는 계산할 수 있는데 요 사이의 각도를 알아야겠죠, 지금요. 그러면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요, 비례식으로. 근데 이 각도를 지금 어떻게 아냐 이거죠. 지금 이 각도도 모르는데, 근데 이 각도는 줄까요, 안 줄까요? 이쪽 각도와 이쪽 각도는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각도가 10도고요, 이 각도가 30도라면요, 사이 각도는 몇 도가 될까요? 자, 요게 10도란 얘기는요, 조금만 확대해서 다시 그려볼게요. 자, 태양빛이 오는데요, 그림이 좀 엉망진창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여기가 10도라면요, 뭐가 10도죠? 얘가 10도예요. 이해가 되죠? 자, 얘가 만약에, 자, 쭉 해서 얘가 30도래요. 그럼 뭐가 30도일까요? 이게 30도예요. 맞아요? 그러면 요 사이 각도는 몇 도가 될까요? 맞습니다. 2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이 각도가 20도라는 걸 알면요, 이 거리가 뭔지만 안다면 비례식으로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자가 두 개가 생기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조금 황당합니다. 이렇게 줘요. 예를 들면, 제가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하는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서울의 광화문이에요.
강화문의 경도는요. 동경 126.9도고요. 위도는요 37.5도입니다. 자, 그런데 장흥요. 전라남도 장흥인데 장흥의 경도는요 126.9도고요. 위도는요 34.5도래요. 자, 그러면요 이때 중요한 건 이거죠. 동경은 지금 같아. 요거 조금 이따가 설명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볼게요. 위도라는 개념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위도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구의 중심에서 들어올린 각도라고 했어요. 지구의 중심에서 뭐 한 거요? 들어올린 각도요. 그러면 광화문은요 몇 도를 들어올렸다는 얘기예요? 37.5도를 들어올렸다는 얘기고요. 장흥은요 34.5도를 들어올린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둘 사이의 각도는 몇 도가 될까요? 바로 3도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광화문과 장흥의 거리만 알면 되는데 이 거리가 약 340km입니다. 직진거리예요. 340km면요 3도일 때 얼마란 얘기예요? 340km란 얘기예요. 그러면 360도일 때는 얼마냐?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위도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계산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요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는 문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동경 얘기를 했죠.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요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방식에 결국은 오차가 생겼어요. 맞죠? 그럼 오차가 생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오차가 생겼다는 얘기는요 가정이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이요. 그러면 가정이 뭐라고 했냐면요 지구는 완전한 구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태양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지구는 완전한 구입니까? 아니죠. 약간의 타원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얘는요 맞는 거예요. 이거는 틀리지 않고요 맞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하나 때문에 오차가 그렇게 생겼느냐? 그게 아니고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구를 이렇게 제가 원으로 그려보면요. 있으면요. 자, 시에네가 어디냐면요. 여기 있어요. 시에네가요. 그럼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어야지 되냐면요. 요 라인상에 있어야 됩니다. 요 라인상. 이게 뭐냐면 바로 경도라고 부르는 거죠. 경도예요. 자, 그런데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지점을 이어서 원을 그리면요. 원의 둘레가 정확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원의 둘레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두 지점이 같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두 지점은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경도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두 지점이 경도가 달랐더라 이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세 번째 문제 기억나시나요? 광화문과 장흥이 있는데 둘 다 경도가 얼마였냐면요 126.9도였어요. 둘 다 같더라 이거죠. 그래서 경도가 같아야지만이 무엇이 됩니까? 측정이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봐야 될 부분이요 너무 많아요. 공부할게요. 과학적으로 최초로 측정한 사람, 가정한 거, 그리고 측정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방법은 한 가지지만요. 문제 유형은요 더 나올 수도 있더라는 거, 그림자가 두 개 생기는 거, 또는요 문장으로 해서 위도가 주어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요? 오차가 생겼는데 그 왜 오차가 생겼냐고요? 오차가 생긴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지구는 완전한 구가 아니었고요. 두 지점이 어떻다고요? 똑같은 동일 경도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점까지도 정확히 하면요. 이제 지구의 둘레를 측정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구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달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럼 달에 대해서도 뭐를 할까요? 달의 모양, 그리고 달의 크기에 대해서 할 건데요. 달은요 지구보다 쉽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를 아마 동시에 제가 하지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